이렇게 북한이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난 거기서 나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봤던 것 같아. 중국 애를 갖고 왔다고. 떨구는데 나는 그걸 봤잖아. 그래서 그날 왔을 때 그 온 감옥 방이 울음바다였어. 걔를 불려내간 거야. 엄마나 나 기맥혀라. 얘가 오마이갓. 왕왕 울면서 들어왔어요. 계속 울어. 이 새끼가 글쎄.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북한에 북성을 3번이나 다녔어요. 3번 났죠. 맞아요. 3번 했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한국에 온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제가 네. 이제 데리고 나와 꼬셨던 사람이 미국 국적까지 진 선교사님, 당시 연변과학기술대 교수님. 네. 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내가 이분을 얼마나. 찾으려고 엄청 내가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3번이나 갔습니다. 네. 한 번은 직접 그 안에까지 보고과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2008년도에 갔으니까. 네.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내가 미국을 이제 매해마다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갈 때마다 내가 이분을 또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왜냐면 이분이 그때 저를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넣기로 하고 내가 공부를 했었거든 거기서. 중국어하고 영어를 따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장 미국에 못 간다. 그래서 여기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족이 미국 가는 절차를 밟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와 이제 중간에 이제 선교사님을 해방 놓는 어떤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중국에 친척들이 없었다면 거기 그냥 계셨을 건데 친척들이 너무 갈 데가 많으니까 아버지는 실망을 했던 것 같아 그 선교사님한테. 미국을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방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7개월, 8개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아버지는 너무 조급한 거죠.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왔는데 북한에. 그렇지. 그러니까 야밤도주하다시피 다 왔는데 우리를 받아줬던 전도원님이 지금 이제 나이가 80살 거의 되신데 저희가 좀 섬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때 이야기를 아직도 계속 하셔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이제 친척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 거기면서 이제 그 통독반이라는 데서 이제 그때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제가 그때 자살하려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 선교사님하고도 내가 연변과학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도망쳤단 말이야. 가족을 데리고. 선교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역시 미국 놈들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친척집으로 도망간 거네. 그때 또 친척집에 갔는데 근데 난 또 그런 친척집은 또 처음 봤어. 그러니까 우리 친척이 잘 살잖아요.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이미 2층 집 안에 들어가 2층이에요. 2층. 제가 2층에 있었는데 계단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우리 보고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막 올라가서 숨어 있으라고 막 강요하는.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평양 대표부가 온 거라. 중국에까지 아니 쫓아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무역하러 온 거라. 왔다 갔다 그냥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가고 나서 나는 2층에 있고 이제 우리 고모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친고모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면 고모 할머니 우리 보고 다시 가래. 북한으로. 왜냐면 무역을 해야 되니까 다시 자기네도 누구 믿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라. 그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희망이 없다. 북한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희망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아버지네 회사에서 중국하고 이제 밀가루 급수가 낮은 밀가루를 들여오고 대신 거처를 가져다가 이제 중국어를 넘겨서 파철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근데 그때 라남에 군수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라남 나는 잘 모르고 이건 나중에 내가 누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 안 해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라남에 있는 그 군수공장 기계를 뜯어다 팔았대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 회사에다 판 거야. 고철로. 근데 이게 사람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군수품을 뜯어다 팔아먹은 제목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쓰인 거야. 어떡하냐. 나는 근데 난 대학교 때였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 밖에 있고 우리 집 앞에 국방책 차가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있는 거라 내가. 근데 우리 엄마가 대학 다니는 딸이라고 그러니까 잘 공부하라고. 진짜 나는 그렇게 선한 아저씨 그러더니 그냥 우리 엄마 그러는 거 너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난 그냥 갔다가 좀 늦게 갔어 집에. 근데 아버지 간 거라 끌려가가지고.
세상에. 6개월. 그 키도 크시요 우리 아버지 1m 78. 체격도 엄청 크시고 안경 끼시고. 북한 말하면 간부 스타일인데 감옥에서 나올 때 한 40kg? 내 팔의 절반 돼서 나오셨어요. 난 그리고 아버지 벗겨보니까 뭐 아버지 발가락 이 전기 고문을 했던 발가락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중국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중국 그 안기부하고 소통했냐. 근데 아버지가 했던 말은 뭐냐면 전기를 투입하니까 여기 아래만 왔다 갔다 했대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썩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족이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생각은 그거죠. 북한에는 미련이 없다. 근데 우리 고모 할머니는 자꾸 가라. 거기서 둘이 막 싸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데리고 왔는데 그때 나는 뭔가 목표가 있잖아. 그 연명대학교 쓸 때 학교 들어간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고민이 시작된 거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 거기서 나왔지. 고모하고 대판 싸우고. 그게 우리 아버지야 자기 친고모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세상에. 나중에 고모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그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 아버지 욕했다니까. 북한 가자. 왜 데려왔어요 나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또 우리 이모들이 와갖고 시집을 가래. 그럼 내가 물어봤어. 시집 가서는 그 다음에 애 낳고 살지. 그 다음은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러면 결혼해서 뭐 하냐고. 그럼 이렇게 애 낳지? 애 낳으면 뭐해?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러는 거야. 애 낳으면 그렇게 다 살아. 이모가 다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빠한테도 북한 가자. 그러니까 북한이 다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쨌든 북한이 자기네 어떤 걸 충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뇌가 시킨 건 있지만 뭐는 있냐면 이 목표는 분명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표예요? 탄과 수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표지. 그러니까 그 수령은 뭐예요? 조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이런 거를 북한이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 당이 뭐예요? 김일성이고. 수령이 김일성이고. 그 빨겠네 머리가 그냥. 빨갱이의 사상이 있었지. 멍청한 사상. 근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여서 지금까지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허무가 빨리 온 것 같아. 허무. 그러게요. 허무함이 그냥 빨리 와가지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약을 먹었죠. 그러니까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북성이 돼가지고 3번 동안 북한 감옥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북한 감옥의 실상이 어때요? 남한 감옥에서 이제 우리가 상담하러 들어가면 이제 먼저 거기서 말해요. 이분한테 이렇게 간식 비용을 이제 내가 선택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소세지 뭐 이런 것도 뚝뚝뚝 눌러서 내가 싸주는 거지. 그럼 그게 그대로 배달이 되더라고. 하고 감옥에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무슨 그 얼마네치 넣고 싶다. 근데 그게 가격은 너무 비싼 게 아니고 거기서는 얼마네치까지 넣으세요.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미만까지 넣으세요. 이렇게 해줘요. 얼마나? 그러면 거기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밖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사 먹을 법한 것들을 다 그 감옥 안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이 돼요. 근데 북한 감옥은 제가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확 달라진 계기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내가 좋았던 북한에서 대학까지 다녔던 그게 한꺼번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었으니까 항상 북한이라는 어떤 그 사상적인 가치관이 매료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에 굉장히 북한 난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감옥 가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난 거기서 나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감옥을 보고. 그땐 또 얼마나 나를 욕하는지 나라에서 대학까지 공부시켜줬는데 막 그리고 또 배신하고 중국 도망갔다고. 중국 갔다. 그리고 대학생이 또 나밖에 없어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또 주는지. 근데 또 그땐 또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하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없고 도망친 사람 많은지 이렇게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이걸 뭘 써주더라고요. 보이부에서. 그때 김정일이가 대학생들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원래 대학으로 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또. 난 가기 싫은데 다시 그 대학을 돌아가는 파견장 같은 걸 또 줘요. 감화시키려고. 그래도 그때 선군 사상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문건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쓰래요. 그래서 난 솔직히 그 안에 직결서 안에서도 글만 썼어요. 그래서 글 쓰는데
저보고 선군 사상 막 그거 갖고 막 수령님의 선군 사상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왜 중국으로 도망을 갔냐. 그때는 거짓말했죠. 어떻게 가족이 나갔다 그래. 혼자서 배고파서 갔습니다. 이래야 빨리 통과하니까. 가장 빠른 대답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갔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니까.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말했던 그 여성이 애를 가졌는데 한 여성은 6개월, 한 여성은 9개월. 6개월하고 9개월짜리 여성을 중국 애를 갖고 왔다고 떨구는데 나는 그걸 봤잖아. 네, 같은 다 여자들 다 있었어. 그리고 3개월짜리 있는 거를 우리가 감싸줬잖아요. 4개월짜리 5개월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걸 우리가 막 그 여성이 애 못 떨어지게 하느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9개월짜리는 그 중국 남자한테 그래도 팔려갔지만 남자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집에 애가 없어서 이 여성이 정말 이렇게 대우받다고 봤대요. 어떡해. 정말 이 아이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해서 아이를 가진 아이를 9개월짜리를 그냥 주사 한 방 맞추고 죽였죠. 그 6개월짜리 그래서 그날 왔을 때 그 온 감옥 방이 울음바다였어. 그때 내가 개새끼들. 내 마음에 처음으로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여성으로서 수치심과 그리고 또 그땐 또 이쁜 애들이 맞다고 이쁜 애들만 또 같은 감방에 커더나. 미친 새끼들. 진짜 그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지켜보는 거야. 그 수치심이라는 거는 미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나는 그 진짜 올빠시 새끼 올빠시 나쁜 놈 그 사람 있을 때 소변을 안 보려고. 그 별명이 올빠시야. 얼마나 올빠시는 그 신이주의 올빠시. 아우 내가 진짜 막 악독한 일본 형사 이름. 그치 일본 형사 이름이 올빠시인데 얼마나 그 올빠시처럼 놀았으면 별명이 올빠시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있는 그 2시간 근무서는 기간은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없었어 여자애들이. 근데 화장실 막 설사도 하고 막 이런 애들 가야 되니까 그 수치심은 이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북한을 봤지. 그러면서 정말 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결서 나왔는데 그 한 놈이 그렇게 여자들을 가지고 장난친 놈이 한 명 있었어. 근데 이렇게 내가 들어가니까 벌써 감옥 안에서 누가 이렇게 언니들이 찾더라고. 이쁜 애들을 찾더라고요. 그랬더니 너희 누구 주의하라고 알려줘요 거기서. 거기서 성착취가 성착취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지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저 누구를 가르치더라고. 저 여자애가 지금 여기 산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2001년, 2년 이때니까 누가 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한 8개월, 1년 된 애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맨날 그 남자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쟤는 비누도 받고 막 이런다고 들어가까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너희는 절대 거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들어갔는데 어느 날인가 나랑 이제 옆에 같이 앉아있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좀 약간 이쁜 거보다 맹하면서 약간 순수하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나보다 2살 어린, 2살이나 어린. 그때 내가 22, 3 때였으니까 걔가 한 21살 때였던 것 같아. 걔를 불려내간 거야. 엄마나, 나 기맥혀라. 얘가 오마이갓. 왕왕 울면서 들어왔어요. 세상에. 왜 그러냐고 말을 하라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울어. 이 새끼가 글쎄. 애를 강간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지. 막 가슴 만지고 개 같은 막 새끼 그냥 쳐죽였어.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는 얼어가지고 그 21살짜리밖에 안 된 애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결소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얘는 잘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거긴 그래, 집결소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가만 안 놔두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니, 그날 얘를 또 찾아. 이게 밖에 불러내고. 얘가 부들부들 떠는데, 그러더니 얘가 나갔다 오더니, 5분 만에, 이 남자애가 무마시키려고, 이 경찰이 무마시키려고, 사탕을 20알 갖고 들어와. 미친 새끼. 근데 들어봐. 그 20알 갖고 왔는데 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20알을 갖고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딱 나갔다 5분 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았을까? 그 무슨 어떤 행위는 없었어. 근데 이 남자애가 분명 얘가 들어가가지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 입마감을 하려고 사탕으로 입마감한 거지. 그 사탕 근데 내가 너 그 사탕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사탕이 있어야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갖고 왔어. 감옥 안에서.
진짜 너무 그거를 슬프다. 걔하고 내 둘이 나눠 먹으면서 울었잖아. 어떡해. 난 먹었어 그거를. 어떡하겠어. 잘했어, 살아야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는 그다가 우리 그 비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 그 비서한테 내가 말했지. 비서한테 그때 그 아쉽기네 또 그랬어? 막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나간 게 있으니까 비서한테 이렇게 찔러주고 비서가 그래서 비서가 나를 이렇게 더 잘해줬어요. 이 돈이면 다 통해하는 거야 또 감옥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비서가 그리고 내가 입고 간 것들이 다 좋았어요. 한국서가 그 돈을 바꿔주면서 나 몰래 불러내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두부밥도 빨리 먹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친하니까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이 해가 그 아스키 또 그랬어?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세 번째 잡혀갔을 때 그 아스키 또 있을까 봐 그랬더니 갔더니 옮겼더라고요.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나쁜 새끼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야. 겪어본 사람만.